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46일 동안 진행된 보복 난폭운전 단속한 결과 56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28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순간 표출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은 참 막기가 어렵고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 다 비슷해요. 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뭐 여러 가지 보복. 운전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을 하는 건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찍어서. 네, 특정인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도로교통법. 예. 그런데 이제 그 보복운전은 형법에 적용을. 아, 그렇죠. 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해서 상해를 가할 때 보통 그게 이제 특수상해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차를 그냥 부딪히면 손괴죄도 이제 특수손괴죄 이렇게 되고. 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죠. 차 자체가 흉기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그 위험한 물건들이 뭐 쪽가위, 칼, 뭐 깨진 유리, 조각, 의자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최초로 자동차도 거기 포함시켜서 그렇죠. 해석하고 그때부터 네.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죄, 손괴를 가하면 특수손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보복범죄라는 것도 생각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그렇죠.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진 않았었어요. 흔하게 쓰이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운전자가.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게 빵은 아니고 그냥 뻑 하잖아요. 뻑 누르고 앞을 갔는데 이제 이 분이 화가 나서 화가 난 거야? 이 뒤쪽 차 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칼치기라 그러죠. 앞을 막 끼어들고 이러면서 계속 주행을. 이 여자분이 나란히 달릴 때쯤에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저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난폭운전이 이어졌다 그래요.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복운전 가해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먼저 도발했다. 근데 내가 웃겠다. 뭐 네, 이건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가 웃겠다. 뭐 이런 얘기고 2015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등이 중에 이제 두 차가 쓴 거예요. 서가지고 이제 이 씨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 운전 똑바로 해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폰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차 앞바퀴를 발로 뻥 차고 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홍 씨가 이제 또 격분해서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서로 위험 운전들을 막 하고 있다가 이 홍 씨가 이 씨 차를 앞을 막은 겁니다. 막고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씨가 악셀을 최대치로 밟아봐가지고 이 홍 씨를 밀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도로에 떨어져가지고 전치 8주의 이제 하반신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재판에서는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에요. 네. 근데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게 고의에 가깝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인데 되게 자동차로 치는 거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서 과실범이거든요. 다. 예. 근데 이제 고의를 인정한 거죠. 예, 이게 고의를 최초로 인정하는데, 인정된 그 사례라고.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네.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는 죽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면서도 음. 그래도 뭐 괜찮아 하면서 밀어붙였을 때 그 이제 미필적 고의가 네. 인정됩니다. 보복운전에 이제 처벌을 받으신 분들을 따져봤더니 의외로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면으로선 화를 참아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방 자동차나 운전자한테 막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어하시고. 근데 자기를 앞서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도 꽤 많은 또 것 그 같아요. 심리도 네. 있을 것 같고. 그 이 도로에서 일어난 신랑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99년도 1월에 강원도 삼척에서 그날로부터 이제 이틀 전에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자가용으로 지방을 일주하면서 좀 멋있게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떠난 길이었는데 막 이렇게 막 비포장도를 달려가다가 앞에 차량을 한 대 추월을 했어요. 추월 후에 계속 이제 그 이 차를 방해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총으로 네, 총을 발사합니다. 실탄을 발사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요. 네. 아내는 막 울부짖으면서 이 남편을 끌어냈는데 이제 정 씨랑 한 씨가 오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이 사람 죽어간다. 그런데 이 정 씨랑 한 씨가 거절을 해요. 악에 맞히셔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나도 죽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실탄 2발을 이 목과 가슴에 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뭐죠 이거?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람.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욕설이나 원하는 살만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월 19일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소행을 하고 있었는데 추월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차 안에 앉아서 쏘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느냐? 진짜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를 살해하고 바로 자리를 떴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차가 2대가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차가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벌써 쓰러져 있고. 네, 막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도망을 가요. 네, 당연히 이거는 위기감을 느낀 거네. 그쵸, 이 사람도 그쵸. 이상하다.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건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는 목격자 차량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와. 다시 총을 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한 아니 사람들이네요. 이상한 완전 그 이후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분이 천신만고 끝에 목격자분이 벗어난 거예요, 추격을. 와. 네, 벗어나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7개월 후에 이 정 씨랑 한 씨가 검거가 돼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되는데 곧바로도 안 되고 7개월이나 7개월 지나서 후에. 왜냐면 인상착의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 씨는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한 42살 김모 씨에게도 다시 총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 씨는 뒷머리 등에 부상을 당한 채로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옆 총을 쏜 정 씨는 강도 폭행, 폭력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 씨는 절도로 5건.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수사관들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이거 없네. 그래가지고 밀쳐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에 맞춰서 여자가 일어나길래 쏘았습니다. 살해당한 김 씨 부부는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려가지고 총을 쏜 정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방조자 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힘없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힘을 줄 수도 있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아마 때. 비슷한 것이 네. 그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고 때에도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가 힘도 발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에 총이 주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거를 갑자기 폭발할 수 있게 되는 손가락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총기는 없으니까 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무기가 발현되는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잘못으로 볼 수준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할 때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리고 언제든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게 술 박물관에 가서 이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주치감경. 이제 범죄 요건이라는 게 구성 요건,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책임이 너무 어리거나 14살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고 책임 중에 하나가 그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이 그 당시에. 아니었던 거. 네, 그 당시에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는 이제 심신 미약 그 하한을 2분의 1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감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례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든요. 구형하는데 결국 정말 낮은 형량의 12년을 받아요.
그 12년을 받은 이유가 주치경감이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획합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 차량을 타고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에 도착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이 심신미약, 술 때문에 벌어진 심신미약을 악용한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거든요. 심신미약자는 감경한다. 2018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오히려 사실 강력범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성추행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성폭력 범죄는 감형을 할 수 없게 법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거고 이 그나마 늦었지만 주치감경이라는 어떤 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직장 가서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사회 먹어서 전반적으로 좀 웃으면서 그런 그거를 있긴 했죠. 그런 게 연장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게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몇 년 전부터 확 일어서 지금은 이제 술 먹은 게 말씀대로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 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0.081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제 14m를 튕겨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건 자동차 회사들한테 요즘 기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주하면은 바로. 아니 그러니까 딱 좌석에 앉으면 시동 안 걸리게 좀 하는 기술이 그렇게 어려울까? 속이겠죠. 그걸 이제 뭔가 그거 씌우거나 이제. 그치, 또 그러면 또 어디 인터넷에서 팔 거야. 이걸 쓰면 술 냄새가 안 나서. 사실 자동차라는 그 기계가 좀 이상한 기계긴 해요. 인간의 속도 감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뛰어봐야 시속 뭐 10에서 20까지 뛸 수 있을까? 근데 자동차는 쉽게 80, 100이 나오니까 아무리 차를 많이 몰았다고 해도 그 달리는 속도감을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 몸과 일체해서 느끼기는 어려워요. 저는 자동차가 과연 우리에게 물론 편리를 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병 빼고요. 거의 자동차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하려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공해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기후 위기도 다 여기서 상당 부분 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차를 다 몰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수님은 오늘부터 실천을 해서 공항까지 걸어가신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고 다시 내려서. 근데 자동차가 근데 들어와야 했던 그 초창기의 이유는 자동차가 청정한 운송기관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수단은 말이었거든요. 말똥. 말 몇 마리만 있어도 말똥 천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내에 말이 한 100만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말똥도 문제지만 말이 이제 하루에 몇백 마리씩 죽는데 늙어 죽는 거죠. 일단 뉴욕만 해도 도시 여기저기 죽은 말들의 시체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흔한 장난감이 말 눈 뽑아 놀고 뭐 그래서 말이야말로 도시 오염의 주범이었고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리 자동차는 청정이다. 청정 에너지 이건 정말 청정 운송이다. 생각도 이래 근데 딱 100년 지나서 지금은 자동차야말로 도시의 가장 공의 주범이잖아요. 종이를 한 장 주시는데요. 술도 그러실 거구나. 알코올. 안에 첫 방울 보니까 네. 그 필로폰 화학식이 아주 술을 그려주세요. 먹기더만요. 술은 이게 에틸알코올이거든요.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의 원자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탄소가 2개가 있고 탄소 2개. 탄소마다 수소들이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수소가 붙어 있고요. 산소고요. 산소는 O라고 쓰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술이에요? 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에틸알코올. 술 먹으면 개가 그래서 된다. 술 먹으면 개가 돼요. 멍. 쓰다듬어줘. 네. 쓰다듬어줘. 네, 박사님 이게 약간 개그를 할 때 톤을 좀 높여주세요. 멍 이렇게 안 웃기잖아요. 네? 멍. 이건 아